당신의 심장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심장질환이란 말 그대로 심장에 병이 발생하는 걸 뜻합니다. 엔진의 연료 공급이 끊기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려워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심장은 다양한 증상들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요.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증 등이 있고요. 그중에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중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질환은 불현듯 찾아와 생명을 앗아가기에 돌연사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심장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리 없는 무법자로부터 심장을 지켜라.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민웅 심혈관 센터장과 함께 심장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도 하지요. 한 달 전 갑작스런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이정한 씨.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는 그는 평소 병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70살까지 살면서 아직 병원에 하루 1박 한 적이 없습니다. 11시 한 10분 전에 집에서 나가고 제가 조그마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 무엇을 조금 한다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은 땀이 착 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비퉁대다가 정신차려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 병원에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 집사람이 급하게 날라오고 그동안에 내가 119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한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 사망이라고 사망 심장마비라고 그러더라고.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심근경색이 이렇다 할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건데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재발의 위험이 있기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1년 내에 절대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이 스텐트를 하는데 혈전, 피지각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이 왜 막히는지 원인도 또 설명을 해놓고 치료 방법이라든지 재발 방법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새 책자가 다 만들어서 그때 주의해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 잘 과정을 극복하셔가지고 이제는 퇴원까지 하시겠으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혈액의 흐름이 차단돼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 좁아진 혈관을 빨리 넓혀주는 게 중요한데요. 얇은 금속망을 좁아진 혈관 부위에 넣은 후에 확장시켜서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이를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신 마취 없이 한두 시간 이내로 끝나는 치료이기에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심장 근육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되셨고요. 이게 이제 암 질환하고 다를 수 있는 거는 앞서 그 스텐트 시술을 보시면 혈관이 정상적으로 다시 개통되기 때문에 혈관 약물을 지속적으로 잘 복용하시고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시면서 금연을 유지하시면 재발률을 많이 낮추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넓어진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그의 곁에는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휴, 처음에 진짜 놀라셨을 텐데 건강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심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픈 적도 없고 저도 아픈 적도 없고 제 주변에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TV만 그냥 근성으로 봤지 제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와, 진짜 이거는 현실이에요. 나도 이런 일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 병원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는 와 여기서 제가 이 사람 시술하러 들어갔을 때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네 그래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10,000차례 이상을 했대요. 위안을 받았어요. 아 그래 살겠구나 살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살긴 살았어요. 그냥 눈물 나죠 그때는. 지금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구박도 하는데 그때는 눈물밖에 안 나지. 너무 감사해서. 네, 정말 다행입니다. 심장은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죠. 쉬지 않고 움직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흉통이 80% 정도 차지합니다. 대부분 가슴이 아프다고는 하시지만 또 방사통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깨 쪽이 저리다는 분도 있고 등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고령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의 심근경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흉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중년 남성의 돌연사 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고 한 부분들은 한 10년 됐습니다. 우리 직장 건강검진 받으면은 항상 심장 쪽이 안 좋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항상 나왔어요. 뭐 그때 세밀하게 검진을 받고 했으면 되는데 뭐 그때 전과하니까 그냥 막 간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잠잘 적에 조금은 불편했어요. 좀 뒤척이고 이랬는데 아침에 이제 잠을 깨어 보니까 막 옷이 흠뻑 다 젖어가 있더라고. 뭐 병원 도착해서는 거의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 잘 기억이 좀 안 나요. 지난 10월 응급실에 실려온 배종가 씨.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3곳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담배 안 태우거든요. 그 운동도 거의 뭐 제가 그 송혜 선생처럼 딸모욕을 하면서 운동한 지가 지금 33년째 나거든요. 그 건강 관리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뭐 잘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병이 오니까 사실 많이 좀 당황하고 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뭐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50대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충분한 운동량도 있었기에 더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 빠르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시술 이후에 이제 뭐 별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눈이 조금 피곤하고 얼굴에 홍조띠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진료하시고 하면 좀 뭐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인데요.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환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 당시 상태는 심전도상으로 ST 엘리베이션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실제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까 오른쪽 혈관이 100% 막힌 굉장한 위급한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이 심정지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주거나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통해서 꺼진 심장을 다시 살리게 되고 또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제공해 드리고 그 이외에 막힌 혈관을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자 삶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기관이죠.
그렇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특히 한 번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의 경우 1년 이내 재발 확률이 높기에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재발 확률에 대해 가지고는 예. 이게 실제 모형인데 요 보시면 금속망이 보이시죠? 예. 이게 스텐트거든요. 예. 이제 요즘 나온 이 2세, 3세대 약물방도 스텐트 썼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제 8개월에 1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한 번 더 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 사이에는 매일매일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그 음식이라든지 예. 운동 같은 걸 잘 관리하시게 되면 예. 이런 재발률은 많이 또 낮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혈관은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를 예방하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습니다. 예, 환자분이 다행히 약물을 잘 복용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잘 지키시면서 적절한 내에서 운동도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경과가 좋고요. 지금부터는 희망적으로, 낙천적으로 본인이 약만 잘 복용하시고 생활 습관 잘 관리하시면 자기 평균 수명까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과가 좋은 편에 들어가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일교차가 크게 나거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병이란 존재는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오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일지라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급체인 줄 알았어요. 급체해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조금 엄살이 있어가지고 또 엄살 부린다 싶어서 속으로는 엄살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급체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했거든. 항상 젊고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에 이런 일이 하나 있으니까는 이제는 내 몸 관리를 몸 관리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겨울철 심장을 겨눴던 질환은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심근경색을 앓고 난 이후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가 식단 부분을 주시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그 식단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뭐 집사람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싱겁게 기름기 없는 것도 먹고 예전에 한 10분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은 한 20분, 30분 늦게 이제 천천히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실천이 필수인데요. 혈압이 높은 급성 심근경색 경험자라면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일지라도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주된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리 예방을 해줘야겠죠? 6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은 지속적으로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흉통이나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심장 검사를 받으셔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응급실에 실려온 원복선 씨. 자고 있던 중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고 순간 헉 하고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병원이 있었지만 서울에 위치해 있어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 서둘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20년 정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원복선 씨. 심장에는 심혈관 스텐트 5개가 이식돼 있는 상태인데요. 1990 한 2년도부터 아팠는가. 그래서 그때는 서울하고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친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된 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갈 필요가 없었는데 멀고 힘들고 새벽에 2시에 딱 정시가 오는데 다른 때는 몸을 움찔거리고 이러면 뚝 하면서 가거든. 가가지고 괜찮은데 이번은 안 괜찮고 혈압이 40, 6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서 또 시술로 또 했지. 하고 뚫고 나니까 뭐 죽던 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진단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를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환자 상태는 어땠나요? 처음 응급실 내원하실 때는 이제 흉통이 심하시고 호흡곤란이 심하셔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20년 전부터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고 서울의 유수병원에 다니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병원에서 이미 심장혈관에 스텐트가 5개 삽입된 상태이고 또 본인 말씀으로도 혈압이 60까지 떨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쇼크라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겪으시고 또 다행히 회복이 되셔서 계속 서울병원을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병이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심근경색은 시간이 살려주는 질환으로 골든 타임은 2시간 이내입니다.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이 되었고 곧바로 심혈관 센터로 이동하셔서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세 시술 스텐트 및 풍선을 사용하여서 혈관 개통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을 직접 보면서 구조와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경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심장 이제 박수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어머님이 요 정도 뛰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 수치로 보면 이게 한 50%, 54%가 나왔는데 지금 한 58, 60까지 나와요. 잘 뛰어요. 내가 볼 때는 전에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거의 이제 한 달 지나서 외래 내원하셨는데 오늘 시행한 심장 초음파상에서도 심장 기능이 10% 정도 이상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본인 말씀대로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회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오히려 전에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이 건강을 되찾아 노년의 인생을 즐기고 계신데요. 치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이젠 지역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그 좀 날아갈 정도로 그 말해서 말랐고. 진짜 좋아요. 서울은 안 가지. 여기 이제 약을 뭐 몇 개월에서 갖다 먹는데 근데 이제 갈 필요 없고 저는 나이도 많고 이 선생님 안 깼는데 몇 개 넣고 죽을 때까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되는 게지. 더 바람은 또 없어. 이 선생님 만났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부턴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4월부터 김봉남 씨에게 호흡곤란이 생겼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데요. 숨이 차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막 그냥 숨이 차오르니 숨을 못 쉬가지고 그래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숨집이 좀 자주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다니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었는데 어느새 그냥 이제 걸어 다니면 힘이 들고 숨이 차고 그래갖고 계속 그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검사 결과 심근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장 근육 자체에 생기는 질환을 뜻하는 건데요. 무슨 운동을 잘하냐 하는 질문에 숨쉬기 운동이요? 라고 농담처럼 답하기도 하잖아요. 이때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호흡이 불편해지는 거, 이게 심근병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응급실로 내원하셨는데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호흡곤란이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하지 부종, 다리가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누르면 쑥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부종이 생겨가지고 또 폐도 마찬가지로 부종이 생겨 있어서
폐우열이라는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심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 다리 등의 다른 신체에 영향을 주는데요. 심근병증 환자는 상태에 맞춰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분께서 체중 감소에 협조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저염식이가 제일 중요한데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싱겁게 먹는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 신부전 치료의 경우 환자의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증이 회복이 돼서 좋아진 분들이 나 이제 정상이구나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한다든지 다시 음식을 짜게 먹는다든지 또 만성질환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짧게는 2주, 한 달, 2, 3개월 만에 다시 나빠지는 경우를 또 외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전문의와 상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꾸준한 약물 치료와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거밖에 안 뛰었거든요. 지금 심장이 거의 다 회복해서 여기 심장이거든요. 이렇게 잘 뛴다 그 말씀이에요. 근육이 펌프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정상 기능으로 심장이 회복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축하드릴게요. 너무 좋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음식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음식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돼서 살도 안 찌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더 좋아지더라고요. 일상에서 감동을 받거나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건강한 심장을 되찾은 김봉남 씨는 또 다른 꿈을 품고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걷기 운동 합니다. 운동장 돌기. 한 30분이요. 30분 1시간 그 정도. 그러면 걷습니다. 참 무관심하고 살았는데 일단 치료받고 난 이후로에 꿈이 생길 정도로 좀 좋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은 나이를 먹고 아파 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하면 막 가서 막 봉사하듯이 청소도 해주고 싶고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원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심장은 평생 약 25억 회를 움직이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기특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을 때 통증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젠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을 응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도 매일 응급실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당뇨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흉통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까운 심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내원해서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